예, 자, 좀 쉬셨습니까?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5월부터는 뭐 특강이 또 들어가잖아요. 전 과목 다 들어가죠. 전 과목 다 안 들어가요? 어차피 6월 달에 또 들어가요. 2차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5월 이후에는 쉬는 날이 없어요. 올해는 또 뭐 옛날에 뭐 3월부터도 막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제는 뭐 일요일도 없어. 5월 이후부터는. 그래야 합격을 해. 예? 못 살아? 그래도 오후 있잖아요. 오후에 쉬는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일요일도 나와가지고 그 전 범위를 정리를 해주잖아요. 이건 단원별이니까 그것은 이틀 만에 전 범위를 건드려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 중간 특강은 다 기출 지문으로 하도록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 기출 지문으로 할 거예요. 그 기출 지문 하나하나씩 분석해갖고 기출 문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학개론이든 민법이든 뭐 2차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할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출 문제도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전 범위를 건드려 주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또 안 잊어먹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력이 금방 향상이 돼요. 그래서 단원별로 하다 보면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보면 점수가 맨날 안 나온다 하지 말고. 이해됐어요? 예, 그렇게 학원 시스템대로 따라와 주셔야 돼요. 작년에도 다 그렇게 했어요. 재작년에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합격하고 가는 것이지 얘 그냥 손쉽게 그냥 놀고 싶으면 놀고 하고 싶으면 그래서 되는 건 아닙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같이 움직여 주는 게 좋아요. 좀 힘드시더라도. 이해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539페이지 3번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집행 개시 요건 나와 있죠? 네 줄 읽으면서 몇 줄 보세요. 무슨 내용인가 생각하고 읽으세요. 다 읽으셨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아니, 어떻게 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고? 집을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집을 비워주면 대항력이 없어지잖아요. 순위가 밀려. 그럼 남존율에 자기 돈 받기 위해서 경매 신청인데 앞에 선순위 권리자가 다 가져가 버리면 자기가 집을 비워주면 후순위로 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큰 내용은 없어요. 그 말이구나.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이해됐어요? 예, 끝. 자,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임차권 등기 명령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 2월 달에 강의했는데 이것은 5, 6월 달에 한번 봐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 밖의 사항을 좀 봐주셔야 돼요.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 밖의 사항. 542페이지. 그 밖의 사항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밑줄 하나도 안 그어졌죠? 네. 이건 이제 해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 여기서 주택 임차권 승계가 뭘 의미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승계받는 걸 의미하겠어요? 자, 그래서 누구를 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냐면 상속권은 없는데 같이 사는 사람. 임차인으로 같이 사는 사람. 이 사람 보호하는 게 주 목적이야. 그러니까 사실혼 배우자랄지 사실상 양부모랄지 상속권은 없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임차인이 거기서 사망했을 때 승계가 안 돼 버리면 이 사람은 길거리에 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호하는 경우가 주로 이 내용이야.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 제도 취지는 두 번째 줄 후단 가로 안에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이 없는 직계 존속 있어 없어요?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이 사람이 임대인. 이 사람이 누구요? 임차인. 그러면 주택 살다가 임차인이 사망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임차권이 승계가 돼요. 병에게. 뭐 사실은 배우자도 될 수 있고 상속이 될 수도 있는데 승계가 돼요. 근데 여기서 승계는 채권만 승계가 된 게 아니라 채무도 다 승계가 돼요. 채권 채무 다 승계돼요. 그럼 빚이 많으면 승계를 안 받으면 좋죠. 그러면 안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포기해요? 물론 이제 상속인은 상속 포기 그런 제도도 있는데 여기서 임차권은 승계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자 임차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이 사람이 사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 표시를 하면 돼요. 이 말을 안 하면 자동 승계가 되고요. 채무도 다 승계가 된다고. 전혀 공부를 안 했잖아요 지금. 봐 민법에서도 안 했구만. 자동 승계돼. 이게 1개월 이내 반대 의사 표시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그래서 승계를 막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채권, 채무가 다 승계돼 버리니까. 개념 잡았어요? 그러면 칠판 보세요. 이제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할 거예요. 법정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하고 법정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나눠서 공부를 할 거예요. 법정 상속권자가 주로 누구요? 자식들은 상속권 가지고 있잖아요. 자식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법정 상속권자가 있는데 이 사람하고 임차인하고 같이 공동생활을 했어요. 이거 이제 공동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임차인이 사망을 했어요. 이거 사망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누구만 승계 받겠어요? 그래, 법정 상속인만 승계 받아. 그렇죠? 법정 상속인만 승계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봐보세요. 법정 상속인하고 임차인하고 가정 공동생활을 하지 않았어. 같이 살았어, 안 살았어? 안 살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누가 승계를 받느냐 하면은 같이 살았다. 어쨌든 같이 살아야 돼. 가정 공동생활을 했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줄이면 사실혼 배우자. 더 줄이면 사배입니다. 사실혼 배우자하고 이촌 이내의 친족 있잖아요. 이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공동으로 승계해요. 이건 가정 공동생활을 했어야 돼. 임차인하고. 가정 공동생활을 하지 않으면 승계 안 돼요. 자, 이런 원리고. 자, 상속권이 없다고 가정을 해봐요. 상속권이 없는데 이 임차인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가정 공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임차인이 사망해 볼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누구만 승계받아? 사실혼 배우자만 승계받아요. 이해됐어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줄이면 사실혼 배우자. 이 사람이 승계받아요.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요? 땡 잡았다 이렇게 됐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좋았어요. 자, 임차인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가정 공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을까? 이거 한번 맞춰봐요. 어? 왜 열받았어요? 그래, 싸웠어. 오랜만에 하나 맞췄어. 그렇죠. 싸워서. 그렇지. 열받았어.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은 상속권자도 없고 사실혼 배우자도 없고 임차인 죽었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국고로 들어가요. 국고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임차권 승계. 그럼 이런 임차권 승계 제도는 상가 건물에도 있을까? 상인법에도? 없지. 생각을 해봐. 상인법에서 사실혼 배우자 뭐 같이 보여주는 않겠죠. 이건 같이 사는 사람은 길거리에 나 앉을 것 같으니까 보여주는 제도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주인법만 있어요. 개념 잡았어요? 그 말이다. 자, 끝났어요. 체크. 자, 양가리 2번. 1번에 법정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 있어 없어요? 기억 한번 보세요.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이 있었을 때 그랬죠? 상속인 동안 상속인만 승계합니다. 상속인. 자, 니은.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했어 안 했어?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공동생활을 했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이게 사실은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몇 초인의 친족?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권이 없는 경우를 봐보세요. 임차인이 상속은 없이 사망을 했죠. 그러면 그 주택 가정공동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승계한다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승계됩니다. 니은. 임차인이 상속 없이 사망해서 사실혼 배우자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을 했어 안 했어? 하지 않는 경우 그랬죠? 그러면 국고에 기속이 됩니다. 국고란 단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물론 이제 예로 일부 분류받을 수 있는데 일단 그렇게. 자, 오른쪽 페이지. 승계의 효과 있어요? 네. 첫째 줄. 자, 채권만 승계된다 그랬어요. 채권 채무 다. 다 채권 채무 동그라미. 지속된다. 나와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 임차인 사망 후 몇 개월이네? 1개월. 누구에게 반대 표시를 했어요? 임대인 동그라미. 승계를 막을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다고. 임차권 승계를.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말한 주택 임차권 승계라는 것은 그런 걸 말하구나. 이해됐어요? 예. 끝. 그 다음에 청색 2번. 차임 보증금 후 증감 청구 단어 있어요? 네. 자, 두 줄 보세요. 약정한 차임 보증금이 임차주택은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될 때 당사자는 장래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보증금이나 월세가 안 맞다. 그럼 증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증액할 수도 있고 감액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양가리 뭐 증액 동그라미. 증액만 20분의 1 제한을 받어요. 5%. 그럼 감액은 얼마든지 감액할 수 있어요. 이건 임차인에게 유리한 거니까 주임법이. 증액만 제한을 받아요. 근데 2번 별표에서 이게 중요해요. 이 증액 제한은 재계약할 때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재계약할 때는 10%도 올릴 수 있다는 소리예요. 됐어요? 네. 20분의 1이 5%잖아요. 네. 그리고 임대차 기간이라도 종료 전이라도 합의 동그라미. 합의 증액은 괜찮아요. 합의했으니까. 그러면 이 제한 받는 것은 일방적으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증액할 때만 걸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개념 잡았어요? 네. 아, 그 말이구나. 무슨 말? 그 말. 시험에 자주 나와서 동그라미 2번. 재계약할 때하고 합의한 경우는 제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20분의 1 제한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청색 3번 제목 읽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얼마로 해야 되냐 이거거든요. 보증금 2억에 하다가 1억을 월세로 바꾸고 반전세할 수 1억은 보증금 놓고 1억은 월세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럼 월세를 얼마로 해야 되냐 그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좀 해줘서 낮은 비율을 고반 동안에 월차임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밑에 두 가지 중에서 낮은 비율을 말한 거예요. 그럼 밑에 한번 보세요. 양걸 1번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일할이 몇 퍼센트? 10%. 그거 말하면 돼, 일할. 10%. 같은 말이에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2번에 기준금리 동그라미. 기준금리에 3.5%를 고반다 그랬어요? 더한다 그랬어요? 더한 동그라미. 더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가 얼마요? 1.75 정도 돼요? 계산 복잡하니까 2%로 할게요. 이건 자주 바뀌어. 기준금리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은행에서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냥 2%로 이건 가정이에요. 여기에다가 3.5%를 더한다고 가정을 해봐. 더한 비율이에요. 더한. 고반이 아니라. 그죠? 그럼 얼마요? 5.5잖아요. 그럼 10%하고 5.5% 비교해서 낮은 걸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더 낮아? 이게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뭔 소리 안 했어요? 낮은 걸 비교한다. 그러면 1억을 월세로 바꾼다 가정을 해봐. 얼마를 월세로 바꾼다? 1억을.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550만 원 나오잖아요. 이게 연 그래요. 그러면 월세를 바꾸려면 12 나누면 나오겠죠? 얼마가 나올 거예요? 계산하면 나와. 45만 원 얼마 나올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낮은 걸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개념 잡았어요? 낮은 거. 근데 이제 여기는 더한이에요. 더한 동그라미 진하게 쳐놨어요? 네. 3.5 외워야 되고 더한 외워야 되고. 이해됐어요? 1할 외워야 되고. 그 두 개 비교해서 낮은 걸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개념 잡았어요? 네. 거의 월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5만 얼마가 월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차임, 초과 차임은 당연히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네, 그건 당연한 소리고. 자, 뒷배 넘어가세요. 주택임대차 무슨 계약서? 표준계약서입니다. 자,
우리 중개사법에서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해서 국장이 권장할 수 있다. 기억나? 네. 여기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잖아요. 이것도 거래계약서 맞죠? 네. 근데 여기는 주임법에서 법무부 장관이 정해서 권장하고 그걸 우선적으로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국장이 아니라 누구요? 자, 그 법무부 장관 동안에 서식을 정해서 공고할 수 있어요. 그걸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주임법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누가 정한다? 거기에다 뭔 알고 있었어요? 지금 알잖아요. 좋아요. 그리고 편면적 강행 규정,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효력이 없다. 이것도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7번 제목 읽으세요. 이게 이제 생긴 지가 2년도 안 됐어요. 분쟁조정위원회가 주임법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내용이 많아요, 적어요. 주임법에서 한 문제 나오는데 지금까지 한 거 이 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내용이 많잖아요. 이거 다 공부하려면 힘들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것만 하면 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요즘 이제 주택임대차, 임대인하고 임차인 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전종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겼고 주임법에 들어왔거든요.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 줄 나왔어, 한 줄 시험에. 한 문제가 아니라 한 줄. 그러니까 올해도 뭐 한 줄이나 나오든지 아니면 많이 나와요, 한 문제. 여기서 나오면 다른 데 못 내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공부할 것만 하면 돼요. 자, 그 치즈 있어요? 네 줄은 알아야 돼. 네 줄. 자, 보세요. 내가 동그라미 칠한 데만 쳐세요. 주택임대차 관련된 분쟁을 심의 조정해서 법률구조법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동그라미.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여기. 밑줄 긋고 지부만 동그라미. 그러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알아요? 몰라요. 그런 것도 몰라? 우리나라 그 법률 서비스학에서 법률구조공단이 있어요. 법원에가 다 있어요. 거기 옆에 보면 거기는 무료로 법률 상담해줘요.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고 법무사 돈 없다 그러면 거기 가서 상담하면 돼. 무료 상담이야. 근데 그거 가서 해야 돼요. 전화 갖고는 워낙 많이 해서 잘 안 해주고 가서 해주거든요. 법률구조공단이라고 있어요. 거기 지부에다가 지부 동그라미.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이원을 둔다 그랬어요. 두고 동그라미 둔다. 이게 바로 의무사항이에요. 거기다 반드시 둬야 되고 시도는 둬야 한다 그랬어요. 둘 수 있다. 네 번째 줄 둘 수 있다. 이것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는 반드시 둬야 되고 시도에는 둘 수 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이제 그러면 어디 가서 분쟁 조정해야 될까 알아야 되니까 그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조정사항이 있어요? 그거 5가지로 외우면 돼요.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 자, 차임 보증금 증감 동그라미. 이 차임하고 보증금 증감하는데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조정 신청하면 돼요. 증감만 동그라미. 그 다음에 기간 동그라미. 임대차 기간. 기간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기간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돌려주죠? 네. 주택 돌려주죠? 네. 반환에 관한 분쟁. 반환만 동그라미. 그 다음에 또 뭐 수선비를 누가 내야 되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유지수선. 이것 동그라미. 유지수선. 그 밖에 대통령 정하는 거 몇 가지 있는데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4가지. 그 4가지를 외워봐요. 네. 이해됐어요? 네. 자, 첫 번째가 차임 보증금 뭐요? 증감, 분쟁. 또 임대차? 기간 분쟁. 또 계약기간 끝나면 주택, 임대차, 임차권, 주택 돌려주고 보증금 돌려주죠? 네. 반환에 관한 분쟁, 또 유지, 수선에 관한 분쟁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둔다 이 말이에요. 구조공단에 준다. 이거 알아야 되고 그것만 알면 돼요. 하나만 더 알면 돼요. 자, 547페이지. 동그라미 3번, 중간에 동그라미 3번 있어요? 기억만 몇 줄 거세요? 자, 조정위원회는 신청 받은 날부터 며칠이내 조정 마차 60일 동안 이때 끝내야 돼요. 이게 신청 들어오면 60일 내 조정 끝내라고. 이거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죠?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어 없어? 의결권을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30일 범위 내입니다. 10일 연장할 수도 있고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최대가 며칠 이내 끝내줘야 돼요? 90일에는 완벽하게 끝내줘야 돼. 원래는 60일인데 부득이한 사유에서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정도 말면 충분할 거예요.
나머지 공부할 필요도 없고 외울 수도 없고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알면 돼요. 뭘 심의 조정하는가 이거 하고 기간하고 이것만 알면 돼요. 어디에 둔다는 거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주임법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법 들어갑니다. 이 상임법은 원리는 같잖아요. 주임법하고 내용만 조금 다르지. 그리고 같은 내용도 많고 차이점 위주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550페이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나와 있습니까? 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줄여서 뭐라 그래요? 상임법이 있어요. 가장 먼저 적용 범위가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은 상가 건물 임대차만 적용됩니다. 무슨 건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무슨 등록의 대상입니다?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입니다. 사업자 무슨 대상? 등록의 대상.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것은 적용해 안 해? 안 합니다. 일단 거기 대상 건물 있어요? 네. 양가로 1번 세 줄만 밑적으세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 임대차 적용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그러하지 아니야. 초과하는 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이하만 적용된다는 소리죠? 네.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지역별 대상 보증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바뀌었으니까 에우라고 했죠? 네. 자, 서울특별시에는 얼마? 6억 1천만 원 이하입니다. 근데 초과되면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6억 1천까지는 상임법을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과밀 억제권역하고 뭐가 이번에 추가됐어요? 부산광역시가 추가됩니다. 부산광역시 적으세요. 안 적혀지신 분만. 부산광역시 5억입니다. 5억. 부산이 집값이 많이 뛰어서요. 과밀 억제권역까지 같이 들어가요. 5억 이사입니다. 부산도 얼마? 5억. 과밀 억제권역도 5억. 됐어요? 그 다음에 광역시하고 안산, 용인, 김포, 강주하고 세 가지가 추가됐다 그랬죠? 네. 어디? 세종시하고 빨리 적어. 세종시, 파주시 세 가지만 적어서요. 안 적혀지신 분. 경기도 화성, 수원 밑에 화성시하고 파주시. 요즘 파주에서 뭐 드루킹인가 뭔가. 자, 댓글 날리는 거 이제 그쪽 사람들. 자, 또 어디? 아니, 세종시하고 파주시하고 어디? 화성시. 화성시 세 군데 적어놨어요? 여기는 얼마? 3억 9천 이하만 적용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얼마? 2억 7천만 원 이하만 적용돼요. 이하. 그래서 이제 이 지역별 대상 보증금을 외워봐요. 바뀌었으니까 외워야 돼.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실무 쪽에서는 이거 다 알아야 되거든요. 민법은 뭐 별로 신경 안 쓸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디요? 지금 여기서? 그 밖의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걸 서울만 외우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 밖의 지역에서 영업하는데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제 보통 차임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환산을 해서 여기다 대입을 해야 돼요. 네. 그럼 환산 공식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환산 공식은 보수 계산하고 똑같아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일률적으로 1분의 100을 곱하게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보증금 3억에 월세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곱하기 100이 아까 얼마를 했어요? 1억이잖아요. 이거는 편하잖아요. 그러면 합하면 얼마? 4억. 그러면 서울특별시에는 상임법 적용되죠? 네. 왜? 6억 미치니까. 6억 천 미치니까. 과밀 억제권에는 5억 미치니까. 그러면 광역시 쪽은? 왜? 3억 9천을 넘어섰으니까. 그 밖의 지역도? 안 되죠. 그래서 이 환산을 해서 저기다 대입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양가리 2번 차임 환산이 있어요? 네. 그 제목 옆에다가 공식만 적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6줄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네. 읽어봤자 의미도 없고, 자, 이것만 딱 적어 놓으면 돼요. 환산 공식.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적었어요? 네. 자, 근데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양가를 3번 상인법 일부 적. 그러니까 이거 금액을 넘어섰어도 상인법이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은 읽어 갖고는 해결 안 되고 무조건 외워야 돼. 그래야지 해결돼. 대항력에서 대 동그라미. 대항력 규정은 아까 못 나가 있잖아요. 이 규정은 10억짜리 상가 보증금 10억짜리도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에서 개 동그라미. 권리금 해소기획보여서에서 권 동그라미. 그 다음에 표준 권리금 계약서에서 뭐? 표. 차입 연체와 계획 해지에서 그럼 어떻게 한계했어요? 대개 권표차. 오늘의 한기상 하나 나왔네. 대개 권표차. 집에 갈 때도 대개 권표차. 여기 올 때도 대개 권표차. 계단 내려갈 때도 대개 권표차. 빨래하기 직전에도 대개 권표차. 되게 쉽죠? 됐죠? 됐죠? 네,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청색 3번에서 양갈번 제목 미등기 전서에도 준용이 됩니다. 주임법하고 똑같죠? 자, 뒷배 넘어가세요. 주임법은 일반 법인은 적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세 가지 법인만 적용된다 했죠? 이건 일반 법인도 적용돼요. 그래서 두 번째 후단 세 번째 임차인 법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임차인 법인 경우에도 일반 법인도 적용된다는 소리야. 이건 주임법하고 차이점. 그리고 양을 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차이점. 아니 같은 점이요. 주임법하고 같죠? 일시사용 임대차는 주임법이든 상임법이든 적용되지 않습니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원리는 같아요. 그러면 아까 주임법은 약정이었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는 임대차는 몇 년? 2년. 상임법은 1년. 그리고 임차인은 1년 미만을 주장할 수도 있다.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1년만 동그라미 치시고 양가로 2번 첫째 줄 똑같잖아요. 보증금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뭐 한다? 존속한 것으로 보는다. 똑같고 자 양가로 3번 첫째 줄 차임 연체기 몇 기 차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아까 대개 건표 차에서 차잖아요. 차. 그러면 상기 차임 연체한 것은 보증금 10억짜리도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원래는 서울에서 6억 천 넘어서면 적용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 규정은 10억이든 8억이든 이해됐어요? 상기 차임 연체하면 상임법을 따라서 계약 해지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보증금을 넘어서도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대개 건표 차. 애워놨으면 적용을 해야지 또 애워만 놓고 적용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계약갱신 요건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보니까 법정갱신하고 계약갱신 요건이 자꾸 헷갈리는데 다른 거요. 계약갱신 요건이 뭐예요? 계약을 뭐하라? 갱신해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자, 그러면 상임법은 보통 계약을 몇 년 단위로 해요? 아까 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장사 시작을 해서 영업이 이제 될만 하니까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임대인 나가라 그러면 아직 투자금도 못 건졌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해달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그게 계약갱신 요건이요. 6개월에서 몇 개월 전? 2개월 전. 그러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거절해 못해? 못해. 근데 예외적으로 무슨 사유가 있으면? 거절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절 사유가 엄청 많죠? 그건 책을 보면서 할 거고. 그러면 갱신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합니까? 동일하잖아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증감입니다. 얼마 범위에서? 100분의 5. 여기서는 100분의 5라고 표현해 똑같은 거예요. 100분의 5 범위에서 원래 100분의 9에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다고. 이것하고 저거 두 가지가 바뀐 거예요. 자, 이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몇 년까지 가능해요? 이게 5년이야. 그러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5년이요? 빼고 5년이요? 포함해서. 그러니까 취미 삼아서 계속 갱신할 수는 없는 거고 5년까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거지. 5년 넘었으면. 이해됐어요? 그래서 최초 임대 포함이 종이에요? 포함한 몇 년? 5년. 이게 계약계. 이건 그러면 주임법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이건 상임법에서만 있어요. 자, 밑줄 긋습니다. 청색 2번, 양갈 1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자, 임대인 동안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A적으로 거절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것이 이제 마지막 줄인데 1번부터 몇 번까지? 8번까지. 다 외워야 될 건데. 자, 체크해 드릴게요. 1번은 뭘 신경 써야 돼? 상기 차임 연체. 상기만 동안에 쓰세요. 이때 거절 사유가 돼요. 상기가 여기서 나와. 법정갱신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 2번. 임차인 거짓 그 밖에 부정하면 임차. 이것도 거절 사유. 이건 놔놓고. 3번은 뭐 동그라미 쳐요? 서로 합의하에 이 단어가 빠져보면 틀려요. 합의하에 보상을 제공했을 때만 거절 사유가 돼요.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4번은 임차인, 임대인 동의 없이 동원해요. 동의 없이 전부 일부를 뭐 했을 때? 동의를 얻어 전대했으면 거절 사유가 아니에요. 적법 전대니까 그 동의 없이 전대했을 때 거절 사유. 그 다음에 5번은 임차한 건물 전부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이라는 단어 있어요? 네. 중대한 과실 동그라미 파손. 이거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만 거절 사유. 그러면 경과실로 파손하면 거절 사유가 아니다? 중대한. 뭔데야? 중대한 거야지. 자, 6번. 임차한 건물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목적 달성하기 못한다. 여기는 일부 멸실만 동그라미. 전부는 당연한 거고 일부 멸실도 거절 사유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7번은 철거나 재건축은 뭐다? 대부분 동그라미. 전부는 당연한 거고 대부분 이 단어가 신경 써야 돼. 마지막 그 밖에 의무 현재 위반한 경우만 말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양갈 2번. 자, 5년인데 최초 임대시효를 제외하고 5년이요? 포함하고 5년 두 가지 핵심. 포함해서 5년. 포함해서 5년. 그 다음에 양갈 3번 두 줄 밑줄에서 갱신된 임대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등을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 증액 제한 규정이 아까 100분의 얼마? 5. 100분의 5라 그랬어요. 그거 아니라. 끝났어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법정갱신은 아까 했어요? 안 했어요? 차이점은 기간이 1년이고 임차인 쪽에서 1개월 전까지 이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주의. 끝. 자, 오른쪽 페이지. 대항력은 원리는 똑같아요. 자, 다음 날 0시부터 효력 발생하고 못 나가 다 똑같고 다만 요건만 주주 대신 뭐요? 건사. 첫째 줄 중 건물을 인도해서 건 동그라미. 두 번째부터 사업자 등록에서 사. 아까 주주였잖아요. 원리는 같고 주주 대신 건사입니다. 건물의 인도 사업자. 그리고 이제 다음날 0시 못 나가는 다 똑같아요. 끝. 자, 5번에 우선 변제는 후순위 권리자 우선한다. 내용은 다 똑같고 확정일자 받는 것만 달라. 그러면 상임법상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아? 세무서장. 양갈 2번에 동그라미 1번만 체크하세요. 관할 세무서장. 아까 주인법 동주민센터 이런 데서 받는다 그랬잖아요. 원리는 다 똑같아요. 이거 하나 차이. 세무서장. 그것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그리고 우선 변제권 승계랄지 최우선 변제 다 똑같아요. 그러면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이 오른쪽 도표 있어요? 소액 보증금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것만 차이야. 아까 134 1억에서 3,400 이렇게 들어갔죠? 여기는 6,500에서 2,200 이렇게 들어가. 652, 5519, 3813, 31 이것만 차이 체크해놓고 이건 서서 외우세요. 지금 당장 외우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됐어요? 예. 자, 뒤에 넘어오세요. 그리고 이제 뒤에 임차권 등기 명령은 똑같아요. 주임법하고 토시 하나 안 틀려요. 똑같고 이거 놔놓고 자, 뒤에 넘어오세요. 560페이지 권리금 해수기의 보호 이 단어 있어요? 네. 이건 주임법에 당연히 주임법은 권리금이 없으니까 없죠? 그럼 어디서 나와? 상임법. 자, 이거 강의 들어갈게요. 자, 밑줄 그어졌어? 안 그어졌어? 자, 이 권리금 해수기의 보호가 나오는데 보통 이제 임차인들이 권리금 들어가는 경우가 주거 들어가서 장사한 경우 많잖아요. 그럼 나중에 다시 받고 나오면 좋죠. 이거 해수기에 이건 말하는데 자, 그러면 권리금 계약은 누구하고 맺는 계약일까요?
자, 갑하고 을하고 맺는 계약일까? 을하고 병하고. 예, 새로 들어오는 사람. 신규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자하고 임차인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분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권리금을 이 사람이 여기다 주려고 하는 둘 간에 맺는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라 그래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양가루 2번 밑줄 그어보세요. 권리금 계약 있어요? 네. 권리금 우리가 앞에서 다 했으니까. 권리금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칠판에서 병을 말하죠? 네. 누구에게? 임차인.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됐어요? 네. 이렇게 맺는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라는 말을 써요.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주었던 거라면 국장은 권리금에 대한 평가 절차와 방법 등의 기준을 고시는 기준 고시면 있죠. 자, 권리금 평가 기준 고시는 국장이요. 네.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권리금 쪽은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 공부하면 돼. 권리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해됐어요? 네. 왜 그러냐면 좀 이따 알게 돼. 권리금 쪽은 무조건 국장이야. 자,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권리금 해수기의 보호. 이거 있잖아요. 아까 이거 대개 권표차에서 어디 들어가? 그러면 이 규정도 보증금 10억짜리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적용이 된다, 그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양가로 1번에서 세 줄 적었어요. 임대인 동그라미. 임대차 기한이 끝나기 몇 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 해서 권리금 계약 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것이 이제 그 방해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러면 자, 칠판 보세요. 종합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지급하는 게 권리금 계약이잖아요. 근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소리죠? 방해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임대인 임차인에게 못 받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임차인 못 받아서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권리금 못 받았으면 손해 발생하죠.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하라 하지 말라.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을 해달라. 이해됐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언제까지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아내야 되느냐 이거지. 소멸시효. 몇 년일 것 같아요? 응?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 몇 년? 우리가 소멸시효 그러면 대부분 3년이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3년이야. 근데 주의할 것은 언제부터 3년이야 이게 중요해요.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요. 손해 끼칠 때가 아니에요. 손해 발생할 때가 아니에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에요. 임대차 계약 종료한 날부터 몇 년? 3년. 아, 그래서 이제 이 주 내용이 이거야. 쉽게 말해서 임대인이 방해해가지고 손해 발생하면 손해배상 져라. 이해됐어요? 소멸시효는 3년이다. 언제부터 3년? 종료된 날부터 3년. 그러면 어떻게 방해를 했는가 봐보세요. 어떻게 방해를 해서 손해를 끼쳤는가. 여기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있어요? 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권리금을 뭐 하거나 요구 동그라미 또는 두 번째 권리금을 뭐 했다? 수수. 주고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잖아요. 임대인이 새로운 이 사람이 주선해서 이 사람이 소개해 준 사람이거든요. 권리금을 임대인이 직접 뭐 하거나 요구하나 직접 둘이 주고받으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 피해를 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1번이 그거고. 자, 2번 지금 보세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임차인의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을에게 권리금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이죠? 네. 근데 지급하게 해서 못하게 해서. 임대인이 이 사람에게 압력 넣어서 못하게 하는 행위. 됐어요? 예.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자녀에게 상가금을 조세 공가금 주변 상가금 차임 보증금 그만큼 못하면 금액.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러니까 어차피 계약은 임대인하고 신규 임차인이 계약 맺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차임과 보증금을 너무 고액을 요구해버려요.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지 안 이루어져? 그러면 이 사람도 권리금 못 받고 나가지. 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너무 고액
차임하고 보증금을 너무 고액을 요구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손해를 끼쳐도 배상이고,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슨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했어, 둘이. 계약 체결을 안 했어. 거절해버렸다. 됐어요? 예. 그래서 권리금을 못 받게 해서 이 사람이 피해를 주지 말라. 구체적인 예의가 나온 거야. 개념 잡았어요? 예. 그러면 정당한 사유는 양가로 2번에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자, 양가로 3번. 첫째 줄 몇 적으세요? 임대인이 자신의 방해행위로 인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없다? 거기만 몇 적으시고. 2번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 뒷배 넘기세요. D페이지 첫 번째 줄. 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언제부터 3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아, 이건 종료한 날로부터 계산하구나. 보통 소멸시효가 3년이잖아요. 손해가 발생할 때가 아니에요.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시점을 좀 신경 써봐요. 계약 끝난 날부터 3년입니다. 그다음에 뭐 임차인 정보 제공 이건 읽어보시고. 자, 양가 5번 권리금 해수기에 보호 적용 배제되는 규정들이 있어 없어요? 자, 동그라미 1번 후단에 대규모 점포 동그라미 준대규모 점포 동그라미.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 일부인 경우는 해수기에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2번에 보면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국공유재산. 이것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한번 읽어두세요.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표준 권리금 계약서. 표준 권리금 계약서. 누가 작성해서 권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권리금 쪽 그러면 무조건 뭐다? 국장. 이것도 대개 검표 차에서 표에 걸리죠? 아, 규정. 그러면 이것도 보증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개 검표 차에서 표에 걸리잖아요. 표준 권리계약서 작성. 됐어요? 예, 이것도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상인법을 적용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8번. 그 밖의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있어 없어요? 이건 누구요? 그래, 법무부 장관 동안에 권장 동안에. 자,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권리금 쪽은 다 국장으로 보내버리고 그냥 계약서, 아니 계약서도 임대차 계약서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이런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으로 가자 이 말이에요. 권리금 쪽은 계약서가 됐건 뭐가 됐건 하여튼 다 국장이고. 됐어요? 표준계약서 있잖아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상가건물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으로 가자. 이렇게 해놔야 돼.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색 2번 제목이 뭐요? 차임 증감 청구권이 있어요? 네. 아까 했잖아요. 적당하지 않으면 장래에 증감할 수 있다. 증액은 얼마 이상 초과할 수 없다. 여기는 얼마? 100분의 5 바꿔야지. 이게 바꿨다고. 이게 바뀌었다고. 100분의 9가 아니라 100분의 5. 이거 바뀌고 이거 두 가지 바뀌었어요. 다른 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증감, 증액 제한 규정 바뀌고 제가 바뀌었어요. 주임법은 20분의 1, 여기도 100분의 5죠. 같아져 본 거잖아 지금. 공부하기 편해졌죠. 그래, 같아진 거야 그게. 20분의 1이나 뭐 100분의 5나 5%니까.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면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아까 주임법에서 자세히 설명했죠? 그 두 번째 줄 낮은 비율 고반 월차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게 핵심이고. 그러면 1번하고 2번 비교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상인법은 12%입니다. 이달 2푼이라고 나와 있죠? 12%하고 두 번째 기준금리에다가 4.5배를 더하니라 그랬어요? 곱하니라 그랬어요? 곱하니잖아요. 아, 여긴 또 기준금리 곱한이요, 곱한. 4.5배입니다. 아까 주임법은 3.5%를 더한 그랬죠? 4.5배를 곱한에다가 진하게 동그라미? 그리고 4.5란 것도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그럼 이 둘 중에서 낮은 걸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다, 이 뜻이야. 낮은 거. 이해됐어요? 아, 그 말이구나. 기준금리가 3%만 돼버리면 12% 넘어섭니까? 넘어서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이거의 기준이 되는 거지. 아, 그래, 안 그래? 지금처럼 기준금리 1.75 정도 된다며.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쪽 밑에 쪽으로 하고. 개념 잡았어요?
그렇게 계산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잡았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대차 준용 규정들이 몇 가지 있어요. 뭐 계약갱신 요구, 차임 증감, 올차임 산정률, 차임적 계약 해지 이건 전대차에도 준용되고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것은 뭐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있다, 없다. 그 말이다. 무슨 말? 끝.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이제 상임법 끝났어요. 자, 572페이지. 경공매 있어요? 자, 경공매는 이것도 내용이 꽤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의 정도만 할게요. 이해됐어요? 네, 나머지 못한 건 5, 6월 달에 해드릴게요. 권리 분석하고 경매 절차 이것도 상당히 내용이 많은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의 정도로 하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경공매 의의가 나와 있는데 잘 봐보세요. 한 바퀴 더 오신 분은 좀 알겠지만 늦게 오신 분은 모를 수 있으니까 자 경매는 크게 어떻게 분류가 돼요? 사경매하고 칠판 보세요. 좀 더 책 봐드릴게요. 공경매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사경매라는 것은 개인들이 미술품, 골동품 경매 붙이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공경매라는 것은 경매하고 공매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매는 주로 어디서 하고 있어요? 법원. 그래서 법원 경매란 말을 써요. 그럼 우리가 주로 공부할 것은 법원 경매 이걸 주로 공부를 할 거고 공매는 주로 어디서 하고 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경매 종류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지죠? 무슨 경매? 강제경매하고 의무경매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공매는 또 세 가지가 있죠?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또 압류 부동산 공매. 무슨 부동산? 압류. 또 이것은 또 유입 부동산 공매. 몇 가지? 네 가지. 자, 이렇게 종류 나눠집니다. 근데 공매는 뭐 우리가 크게 많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이제 강제 경매는 뭘 가지고 하는 경매를 강제 경매라 해요? 집행권은. 집행권은 있어야 돼. 아까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있잖아요. 바로 경매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이거 확보가 돼야 되고. 의무경매는 담보권 실행경매를 말합니다. 담보권 무슨 경매? 이거는 뭐냐면 저당권이나 전세권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경매를 말해요. 이해되세요? 예. 그럼 이제 우리가 개념 정리해 볼게요. 강제경매가 뭘까? 이거. 자, 보고 있어요?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봐주면 돼요. 어떻게 봐? 자연스럽게. 너무 심각하게 보니까 내가 뒤로 넘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강제경매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대차 예를 들어볼게요. 주택 임대차 예를 들면 둘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었어요. 그래서 임차인 주택 점유하고 살고 있죠? 확정일자 받고 산다 가정을 해봐요. 근데 이 사람이 보증금 1억이나 되는데 돌려줘? 안 돌려줘? 그러면 자기가 산 주택을 바로 경매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법원에다가 보증금 반환 청구 뭘 제기해야 돼요? 소송. 그러면 판결서가 나올 거예요? 안 나와요? 이 판결서가 집행권원이 될 수가 있어요. 집행권원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채무자 재산을 압류합니다. 여기서 보면 보증금 채무자는 누구요? 갑이잖아요. 그럼 이 주택도 누구 거요? 갑 것이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거. 이걸 압류를 해가지고 강제로 매각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바로는 못 들어가고 그죠? 집행권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확정일자 받고 살아도. 개념 잡았어요? 그 말이에요. 이게 강제경매고 의무경매는 말 그대로 이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돈 빌렸으면 그냥 빌려줘요? 저당 잡아요? 저당 잡았잖아요. 이걸 채무자. 얼마 빌렸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 그렇죠. 내가 1년 내에 1억을 많이 하니까. 그죠? 그러면 1억 빌려주면서 그냥 빌려준 거 아니라 이걸 저당 잡혀줘야지 빌려주겠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해요. 이거에 근거해서. 그러면 이건 집행권원이 따로 필요 있어 없어? 저당권에 근거해서 돈 안 갚으면 이 담보물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 의무경매 되려면 일단 담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채권이 있어야 돼. 돈 갚아버렸으면 안 되고 또 이행 지체가 돼야 돼요. 기간이 아직 남아있으면 아니고.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할게요. 이 정도는 내가 1, 2월 달에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강제 경매는 채무자 일반 재산에 대한 경매일까요? 특정 재산에 대한 경매일 것 같아요? 일반 재산. 왜? 자, 돈 못 갚으면 아무 재산이나 압류했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의무 경매는 저당 잡힌 물건만 들어가죠. 다른 재산이 있어도. 그래서 이것은 무슨 재산? 특정 재산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됐어요? 그리고 강제 경매는 경매가 예견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갑자기 돈 못 갚으니까 압류되고 들어오죠? 그럼 이건 예견된 경매요. 예견되지 않는 경매고, 이것은 예견된 경매가 되는 겁니다. 야, 저당 잡힌 순간 돈 못 갚으면, 그죠? 돈 못 갚으면 경매 들어갈 거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어. 이건 예견된 경매예요. 됐어요? 예. 또 강제 경매는 채무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해서 인적 책임 성격을 갖고 있다. 무슨 책임? 인적 책임. 근데 이것은 물적 책임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물건 자체가 책임진다 해서요. 자,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아, 그 말이다. 의의는 끝났어. 그럼 멍크 체크. 자, 청색 1번 경매의 있어요? 네. 두 줄 적으세요. 일반적으로 경매란 매도인이 다수 매수 희망자의 매수 청약을 하게 하고 최고 가격으로 청약한 사람의 매도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매매형식을 말한다. 거기까지. 해줄 것습니까? 네. 이건 뭐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2번 경매는 공경매 동그라미. 개인이 행하는 사경매 동그라미. 이거잖아요. 사경매하고 공경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줄 경매 동그라미.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그 밑에 줄 가로 안에 공매 있어요? 공경매는 경매하고 공매로 분류된다. 나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청색 2번 법원 경매 있어요? 양갈 1번에 무슨 경매? 강제 경매. 그 개념 두 줄 묶어보세요. 강제는 집행권원 동그라미. 이 집행권원하고 압류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강제 경매 개념이야.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뭐 했어요? 압류 동그라미. 매각하여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 금전 채권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 집행 절차. 거기까지 맺어보세요. 그 집행권원이라는 단어하고 압류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경매? 강제 경매 개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줄 후단부터 맺어보세요. 채무자 무슨 재산? 일반 재산. 그죠? 그 예견된 경매와 예견되지 않는 경매. 않는 경매. 인적 책임. 칠판에 적힌 거 거기 밑줄 그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집행권원은 거기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양갈 2번 무슨 경매? 가로 안에 담보권 실행 경매라는 단어 있어요? 네. 첫째 줄만 적으세요. 의무 경매는 저당권, 증권, 전세권 이런 걸 담보권 실행 경매라 그래. 그 외에 형식적 경매도 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이런 걸로 가지고 하는 것이 의무 경매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후단 적으세요. 통상 의무 경매를 하면 담보권 실행 경매를 의미하는데 집행권을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집행권을 유하지 않는 경매가 의무 경매란 거. 그리고 니은에 보면은 채무자 일반 재산이라고 나왔어요. 특정 재산. 특정 재산 밑줄. 예견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예견된 경매를. 인적 책임이라 그랬어요. 물적 책임. 물적 책임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실행 요건은 일단 담보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채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채무자 이행 지체가 있어야 된다. 이 정도. 개념 잡았어요? 네. 그래서 경매 기본적인 개념은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주로 공부할 것은 이제 권리 분석하고 경매 절차거든요. 이건 5, 6월 달에 봐드릴게요. 일단 배운 뒤까지 열심히 해보세요. 이해됐어요? 어차피 한 6개월 남았으니까 명령을 서서 해도 돼. 민법에서 좀 공부해 놓으면 더 쉽고. 이해됐어요? 민법 저당 파트 있잖아요. 거기 열심히 해 놓으면 경매도 쉬워. 그러니까 그때 나중에 봐드릴게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3, 4월 진도는 여기서 마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